번째 파트가요. 개별효과 계산과 종합효과 계산인데 이 종합효과 계산 제대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저희 시험 크게 안 나오니까 개별효과 계산이 뭐냐면 제품을 하나 낱개로 각각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씩. 종합원가는 뭐예요? 한꺼번에 주력한 원가 다 더해서요. 수량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간편하다? 종합원가 훨씬 간편해요. 그럼 어떤 게 정확하다? 복잡한 게 항상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간편한 게 그만큼 정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업이 개별원가를 주로 하는 건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정확성도 있고요. 제품이 각각 다른 것들, 크기나 재질이나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은 개별효과를 하셔야 돼요. 근데 크기나 재질이 똑같은 걸 대량을 만들 때는 나눠보는 거죠. 예를 들면 새우깡을 하루에 10,000개씩 만들어요. 10,000개씩 만들어요. 그럼 새우깡을 10,000개 일일이 옥가할 필요 없죠. 똑같은 거니까. 차라리 들어간 거 다 더해서 나눠버리면 된다. 근데 대량 생산은 대부분 종합효과를 해요. 근데 개별효과, 특히 주문 생산은 크기나 재질이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원가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개별효과 계산은 각각 제품의 크기가 다른 것들, 종합효과 유사한 걸 대량 만들 때 주로 쓰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이 그리셔야 될 것 같은데 편한 상태로 그리세요. 도저히 이걸 넣어드릴 수가 없어서 잘 보이시나요? 조선업입니다. 조선업. 배. 근데 물론 원래 산업적으로 보면 조선업은 대부분 선주문이긴 해요. 선주문이긴 한데 수준이라 가정하시고 이 회사는 원래 조선 회사가 크잖아요. 보통 자기 땅에서 하지만 그냥 이만한 땅을 거기서 한다 가정하시고 이만한 곳에서 저희는 배를 세 종류를 만들어요. 이거 뭐죠? 오리잡이배, 통통배. 이거 뭔가요? 컨테너선이죠. 이거 뭐죠? 잠수함. 만약에 세 가지 만들어 치죠. 이 세 가지 만드는데 지금 나온 자료를 보니까 직접 재료는 언제나 포착이 된다면서요. 언제나. 그래서 만약에 저는 가격을 정확히 모릅니다만 얘는 재료비가 1,000만 들었어요. 그 다음에 노무비가 얼마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조원들이 아직 모르죠. 굉장히 다양할 테니까. 이건 컨테너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재료비가 10억 들었어요. 그리고 노무비가 2억 들었어요. 직접 재료비는 언제나 포착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제조관들이 어떻게 나눠주냐 하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의 재료는 얼마나? 이거 실제 금액 아닙니다. 이 금액 아시면 위험해지세요. 국가 기밀입니다. 이거 아시면 큰일 납니다. 자, 직접 재료의 경기를 잡고 노무비도 5억 잡았어요. 그러면 언제나 지적 특성은 바로 안달의 특징이거든요. 문제는 뭐죠? 이거 계산할 때는 자, 이거 땅을 들여섰다고 치면 땅에 임차로 들어가죠. 임차료는 여기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잖아요. 간접비잖아요. 그렇죠? 전력비, 전기가 여기 들어가고 다 들어갔잖아요. 간접비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간접비란 말이에요. 수세. 다수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공간비도 공토 들어갔을 거고. 이런 재료간접비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게 개별효과 계산의 핵심이 된단 말이에요. 왜? 특징이 만약에요. 요게 지금 뭐 정확히 안 보이나? 이 FRP라고 하면 그건 여기만 들어갔잖아요. 이거 바로바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컨텐츠에 들어가는 특별한 관관이 있다. 그럼 바로 여기만 들어간 거거든요. 바로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사원 금액이. 그러니까 직접 되는 속속이 절대 없어요. 문제는 뭐다? 이 공토로 들어간 임차료도 이 세 개의 공토로 들어갔고 수도세, 전기세, 운반비, 수선비, 기름값 다 공토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그게 핵심 과제가 된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개별효과의 핵심은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가정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조그만 거니까 만들어서요. 완성돼서 팔았어요. 다시요. 이건 만들어서 팔았다고요. 이해가시나요? 완성을 시켜서 팔았다고요. 얘는요. 완성돼도 팔리지 않았어요. 얘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상황 이해가시죠? 얘는 완성돼서 팔렸고요. 작은 거니까. 얘는 완성돼서 안 팔렸어요. 얘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러면 얘는 팔린 건 뭐다? 매출효과다. 얘는 만들어서 안 팔린 건 뭐죠? 제품. 만들어지고 완성됐으니까 제품이죠. 얘가 뭐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효과 계산은 이게 복잡한 대신에 기말에 가서 그걸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게 매출효과고 구분할 필요 없어요. 계산 끝나면 이건 제품이고 이건 매출효과고 이건 제품이고
요 정보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카카오 원가가 끝났으니까. 이해가시나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개별학과 계산이에요. 어떤 것들 필요하죠? 배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이걸 종합원가로 쓴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재료비가 얼마예요? 110억 1000만 원이 되죠? 110억 1000만 원. 그리고 노무비 얼마예요? 6억 500만 원. 이거 다 더해서 사업 나눠버리는 거예요. 정리하시나요? 그게 종합원가라고요. 들어간 원가 다 더해서 수량 나눠버리는 게 종합원가예요. 그렇다면, 배야, 이게 110억이고요. 얘가 6억이니까. 그럼 116이면 돼요? 그걸 3으로 나누면 얘 원가가 얼마죠? 30억. 거의 40억이 나오죠. 이거 파는 거 2천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종합원가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만약에 자 보세요. 뭔가 초코파이 가지고 있을 때 초코파이 만들어요. 만약에 공정을 3개만 만들어 보면 첫 번째 공정에서 밀가루 반죽 만들어서요. 파이를 만들어요. 모양을. 그게 완성이 되면 넘어가서 파이 사이사를 마시멜로 집어넣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초콜릿 코팅을 하다 시작이죠. 이해가시죠? 만약 10,000개를 만들면 그 초코파이 10,000개를 일일이 원가할 필요 없죠. 없잖아요. 아니 10,000개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가? 여기 들어간 원가 다 더해서 10,000개를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그게 종합원가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것들은 대부분 종합원가 써요. 그렇다면 이 종합원가가 어떻게 하냐면 공정마다 원가 계산을 해요. 공정마다. 제1공정은 제1공정대로 원가 계산하고 그걸 넘겨서 더해가지고 제2공정은 다시 원가 계산하고 제3공정은 또다시 원가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원가 계산을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 투입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구분할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다 더해서 수량 나눌 거니까 이건 구분할 의미가 없어요. 종합원가는 이걸 다 더해서 나눠버릴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고요. 이 구분은. 정말 이해가나요? 앞에 개별원가에서는 얘들은 포착이 되지만 어디서한테 알지만 얘들은 공통이니까 이게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니까요. 요거 세 개 다 더해서 나눠버릴 거라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옛날에 그런 거 아세요? 다방이라는 게 있을 때. 지금 다방이라고 안 하죠. 다방이라는 게 있을 때. 옛날에 그 다방에 갔으면 그 도와주시는 분을 레지라고 그러죠? 다방 레지. 레지한테 그 젊은 셋이 들어와서 가지품을 가져오면서 허세를 부렸죠. 나 커피 한 잔. 아메리카 스타일. 나 커피 한 잔. 난 유럽 스타일. 나 커피 한 잔. 나 홍콩 스타일. 레지는 딱 한마디 하죠. 언니 커피 한 잔. 똑같습니다. 이건 딱 그거예요. 어차피 더 이상 안 거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고요. 개별원가는 달라요. 직접 부적되는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있는데 여긴 아니에요. 어쨌거나 다 더해서 어떤가? 수량을 나눠버릴 것이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문제는 뭐냐면 요걸 다 더하는 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해주세요.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래서 완성된 게 딱 100개라고 가정하면 하나에 10,000원 바로 나오죠. 큰가요? 똑바로죠. 이 원가가 100만 원 들어갔는데 1공전에 100만 원 들어갔는데 완성된 게 100만 개예요. 그럼 개당 100원 게 바로 나오잖아요. 이러면 깔끔한데 문제가 뭐냐면 100만 원 들어간 것 중에 완성된 게 아니라 미완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가를 양쪽으로 나눠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합원가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아까 개별원가는 완성품과 기말제품 별도 나눌 과정이 필요했다. 안 필요했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얘는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이만큼 투입해서 이만큼 완성되고 이만큼 미완성됐으면 원가는 양쪽에 들어갔잖아요. 나눠줘야 한다. 그게 종합원가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할 수 있죠. 하여튼 이 종합원가는요. 여기서 한 번 원가에서 쫙 해요. 원가가 총 들어갔어요. 100만 원 들어갔어요. 몇 개 만들었다? 10,000개예요. 그럼 이때 하나당 얼마다? 100원이잖아. 그럼 그 금액을 다시 넘겨요. 여기도 들어가서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더해서 또 완성품으로 나눠요. 그럼 원가 나오겠죠. 그걸 다시 넘겨요. 그 원가에다가 들어가서 나누면 이때 어려운 점은 미완성으로 원가를 나눠주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미완성에도 원가 들어갔을 테니까. 이게 어려워요. 자, 우리 이 정도 보기로 할게요. 우리는 이 종합으로 어렵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다 무슨 거예요? 메모하시라고 틀어드린 거고. 자, 보시죠. 종합원가와 개별원가의 특징만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 자,
개별원가는 하나씩 원가에 사는 거라면서요. 맞죠? 이거는 제품별로 원가에 사네요. 하나씩 제품별로. 그래서 그걸 작업 지시서별 원가에 합니다. 그렇죠? 종합원가는 공정별로 하거나 기간별로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식은 좀 해주세요.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라는 걸 없어요. 직접 재료비, 수비, 전비 모으는 거. 반면에 종합원가계산은 제조 원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양식은 기억도 치는 게 좋아요. 이름만. 직접 만들 건 아니니까요. 자, 적합권 없죠. 개별원가계산은 다품종의 소량 생산일 때. 그렇죠? 종합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일 때. 이해가시죠? 자, 업종은요? 개별원가계산은 조선업, 항공업, 건설업, 특수기업. 이런 거 다 크기가 다르죠? 재질이 다르잖아요. 건설도 모든 건축물이 똑같진 않죠. 크기, 디자인 다 다르잖아요. 특히나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요. 일반 기계는 종합원가를 할 수 있어요. 일반 기계는. 근데 특수기계는, 중국 기계는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 하나 여쭤볼까요? 가구. 개별원가 써요? 종합원가 써요? 그러니까 가구가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요런 걸 만든다. 이건 종합원가 쓸 수 있어요. 거의 똑같은 걸 대량 만드니까. 근데 일반적인 주문 생산하는 가구들 있죠. 그건 개별원가 쓰셔야 합니다. 그게 더 혁명이에요. 그러면 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원가예요? 개별원가예요? 개별원가. 종합병원이라고 종합원가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할 때 원가가 다 다르죠. 감기 환자 원가 다르고 암 환자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더해서 알아버린다? 이건 현명하지 않죠. 다른 건 개별원가 쓰셔야 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 종합원가 써요? 개별원가 써요? 개별원가 쓰셔야죠. 영화도 영화 장르에 따라서 제작비 다르잖아요. 멜로 영화 제일 적게 들어요. 그냥 잘 팔리는 병원을 쓰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 전쟁 영화쯤 되면 부수는 게 많아지죠. 원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더해서 나눠버리니까 현명하지 않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 항공업, 건설 특기예요. 외우지 아니고요. 자, 종합원가는요. 제조업. 대부분 대량 생산이죠. 식품 제조업. 어떤 게 있어요? 뭐 떡이나 오뎅이나 이런 것들. 똑같은 거 계속 만드는 거. 화학이 뭐죠?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드는 거. 플라스틱 그건 대량 있죠. 그건 대량으로 찌그러잖아요. 그걸 일일이 하나씩 원가에 산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종합원가 쓰면 정유. 휘발유, 경유 똑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 굳이 개별원가 쓸 이유가 없다. 이해가시나요? 자, 양쪽에 가장 핵심 과제가 뭐죠? 중요한 문제는 아까 보여줬죠.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가 지표고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가 지표고 이게 중요하고요. 종합원가는요. 완성품과 기말제품으로 원가를 나눠줘야 한다. 아니 저희 원가 얘기는요. 어렵게 한다 보니까 이 정도 개념만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종합원가는 투입된 원가가 완성품과 기말용품이 있으니까 나눠줘야 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정확도는요. 개별원가 계산이 정확해요. 반면에 종합원가는 평균화 과정 나눠버리는 거잖아요. 그 원가는 아무래도 부정확하다. 혹시 그거 아세요? 똑같은 라면 파는 것도 무게적으로 좀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은 상대적으로 부정확해져요. 장점은 얘는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비경제적이다. 얘는 시간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주로 저희 시험은 대부분 개념을 물었어요. 자, 보자. 자, 문제 좀 보시죠. 2013년 3번, 4번, 10번. 자, 3번. 자.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어떤 얘기죠? 조선업, 항공업, 특수기계 이런 뜻이죠. 건설업. 다음은 3번이고요. 4번. 종합원가 계산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 제공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기만 남아있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14번. 자, 개별원가 계산에서 기말에 미완성된 원가 계산표. 작은 원가표거든요. 이게 원가끼는 뭐예요? 기말에 미완성된 원가끼는 뭐죠? 기말에 미완성된 게 뭐예요? 기말 제공품. 됐나요?
기말에 미완성된 원가는 기말 제품만 하는 거죠. 그럼 완성된 제품의 원가는요? 제품 당기수지 원가. 14번 다음 3번이고요. 2012년 4번 5번으로 가십니다. 자, 4번. 주로 다품종 주문 생산 기업에 적용되는 원가 계산 뭐죠? 개별 원가죠, 이거는. 그죠? 자, 5번. 종합 원가 계산의 핵심 사항은 뭐를 완성품과 기말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 우리가 투입한 원가가 결국은 완성품이나 기말품 나눠지는 거죠. 네. 보세요. 당기 총질비용 들어간 모든 비용 다 나와요. 그 세 개를 더한 게 당기 총질비용이라면서요. 직접 재료비, 지노비전 다 더해서 나온다면서요. 결국은 당기 총질비용은 완성품과 기말용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 사항이 된다. 되셨죠? 자, 2011년 3번하고 21번. 3번 아닌데? 21번. 오, 잠깐만. 21번. 10번이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 2011년 3번을 풀었던 거죠? 예. 네. 7번입니다. 7번이요? 7번이 맞아요. 잠깐만요. 2011년에 네, 7번. 잠깐만요. 네, 7번. 자, 이거 보실까요? 7번. 개별 원가 계산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관념이죠. 제조 결국. 종합 원가는요? 기말 제품 평가는. 이해하시죠? 자, 21번. 자, 종합원가 계산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공품을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할 것이냐. 이해가시죠? 자, 2010년에 11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이 적절한 업종. 적절한 업종. 출판하고? 안 됩니다. 철강 업종이 좀 더 익숙할 건데, 종합원가가 하나의 품목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품목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때. 그때가 가장 대표적인 게 수강. 사실 출판업? 출판업 좀 비슷하게 하겠네요. 뭐 학생 학교 뭐 교재 교과서 같은 거는 그렇죠. 제가 볼땐 뭐, 종합원가? 출판업 잘 맞는데. 출판업 뭐 써라고 가시고요. 자,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 적용된다. 맞죠? 네. 두 번째. 기말의 미완성품 원가를 집계하여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한다. 맞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기말 제공 원가를 계산을 하는데 실제 그걸 추진하지 않죠. 다 섞여 있잖아요. 나중에 완성품 하나로 환산을 해요. 실제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환산합니다. 자, 이번 10번은 좀 어려운데요, 문제가. 기말의 미완성품 원가를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 계산이 아니라 환산을 한다고요. 걱정하신가요? 자, 요거 계산하실 때 만장이 같은 건데 요 원가를요, 이 당기순 재비용을 다 해가지고 약속 나눌 거잖아요. 나눠줄 거잖아요. 이거 실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들어간 원가를 예를 들어서 이게 완성품이 만약에 10,000개예요. 10,000개예요. 아직 미완성품이 4,000개예요. 그러면 이 미완성품을 완성품으로 환산을 해버린다고요. 만약에 이게 50%씩 들어갔다. 원래 100% 들어갔다 50% 들어갔으면 두 개 뭉치면 하나잖아요. 그래서 완성품을 바꿔서 그 비율로 환산하는 거예요.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보면
10번의 문제는요. 4번의 기몰제공법을 환산하는 건 맞는데 기말의 미완성법과 제공품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문제가 좀 까다롭네요. 근데 항상도 계산인데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환산은요. 실제 계산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만약 계산은 실제 계산의 뜻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까다롭다고 말씀드립니다. 4번이요? 4번이다. 아니, 2번이다. 답이 2번. 답이 2번.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문제가 굉장히 까다스끄러운 거죠. 자, 다음 보죠. 35번. 35번. 이거는 뭐, 전혀 상관없는데.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공품 평가 방법 중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 물량이 특정한 순서로 가공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가공되는 생산 흐름을 가져오는 거 뭐죠, 이게? 무작위 평균법이고요. 먼저 만들기 시작한 걸 먼저 완성했다고 보는 것을 산산조각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똑같이 완성되고 똑같이 나왔다고 보는 것을 평균법. 대신에 기초 재고가 먼저 완성했다고 보는, 먼저 만든 게 먼저 완성했다고 보는 걸 산산조각이랍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치우셔야 될게요. 지금 배운 종합원가 계산 유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유형을. 자, 단일 종합원가 계산. 이건 다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다 종합원가인데, 각각 이렇게 종류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해볼까요? 단일 종합원가 계산. 이거 뭐예요? 공정이 하나인 거. 아까는 저희가 공정 3개짜리 봤죠? 근데 공정이 2개 이상인 것을 공정별 종합원가라고 하는 거고요. 공정이 하나인 거. 공정이 하나인데 대량을 만들어내는 거.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다? 얼음. 얼음 공정 딱 하나죠. 물 붓고 얼리는 거잖아요. 대량으로 만들어잖아요. 그거 단일 종합회사. 단일 제품을 단일 공정에서 생산하는 기업. 됐나요? 둘째, 공정별 종합회사. 아까처럼 공정이 2개 이상 되는 거. 조별 종합회사예요. 조별이란 말은 세트란 말이죠. 하나의 공정에서 유사한 2개 이상을 만들어내는 거. 이해가시나요? 아마 라면 같은 걸 거예요. 라면 같은 거. 자, 4번은요. 가공비 공정별. 이게 뭐냐면 요 앞에 가공비가 붙은 거거든요. 공정별 종합계산에 앞에 가공비가 붙은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어떤 공정 시작할 때 재료비는 이미 시작 다 들어가요. 시작 다 들어가고요. 그 뒤에 가공만 계속 해나가는 상태. 그걸 가공비 공정별 종합계산이에요. 아까 이거 공정 이런 거죠. 저희가 봤던 아까 그 그림은 1공정, 2공정, 3공정에 각각 재료 들어가고 농 들어가고 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첫 번째 밀가루 들어갔고 마시노 들어갔고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가공비 공정과는 일단은 다 들어간다고요. 재료비는. 그리고 계속 공정만 하는 거예요. 그 형태를 가공비 공정별 종합원가라. 이해가시나요? 이해를 무슨 거예요? 가공비? 일단 공정별 거가 더 많을 거고요. 가공비라고 하면 세공품 얘가 되겠네요. 건빵은 안 되나요? 건빵이요? 건빵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단일 공정일걸요? 그럴 것 같은데? 밀가루 말리는 거? 세공은 맞을 것 같아요. 그 기금속 같은 거 찜해놓고 그거 계속 가공만 하잖아요. 근데 공정이 몇 개나 갈지는 봐야 하는 거지만 정교하게 세공을 하면 몇 공정 될 겁니다. 그럼 아마 세공은 아마 얘가 될 거예요. 그렇죠? 등급별 원가 계산. 이건 뭐예요? 대량 생산하는데 공정의 제품이 등급이 다른 거예요. 이 말이 맞나요? 예를 들면 고무를 넣어요. 고무를 넣어서 고무신을 만들어요. 그럼 고무신도 그 등급이 있을 거잖아요. 질이. 그러니까 같은 제품인데 등급이 달라지는 거. 그것을 등급별 원가 계산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나무 목재 같은 목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 그러니까 동종 제품이 등급이 달라지는 것을 등급별 원가 계산이라는 거고요. 고무제품 같은 거. 이 연산법 계산은요. 동일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나오는 성분이 다른 거예요. 이종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정유사.
원유가 들어가서 휘발유 나오고 뭐 경유 나오고 등유 나오잖아요. 그럼 또 그 똑같은 원유지만 원유라고 하나요? 그 소전 들어가서 나오는 게 뭐 우유 나오고 치즈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이 나오는 건 연산품과에서는 동일한 제품인데 그 등급이라는 것을 등급표현과에서 해요. 이해가시나요? 상황 이해가시죠? 됐습니다. 문제 좀 보죠. 자, 2013년 15번. 2013년 15번. 원재료가 최초 공정 및 초기에 투입되고 그 이후에 각 공장에서는 가공만 하는 형태의 경영에 적합한 원가로. 이게 바로 가공비 공정비 정도예요. 됐죠? 그 다음에 2012년 8번. 등급별 원가 계산이 적용되는 업종. 어떤 거 써야 돼요? 제어업이라고 하시겠죠? 정유는 연산품.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예를 들어서 휘발유 일산품이라고는 모르겠는데 보통 정유업은 휘발유, 등유, 경유식을 하거든요. 이 정도 제품이 나오는 건 연산품 정업. 만약에요. 저처럼 잘 봅니다만 원유를 주고 나는데 휘발유가 1등급, 2등급, 3등급 나온다고 하면 그건 등급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원유 하나 가지고 저희가 휘발유만 들고 경유 만들고 가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연산품 없거든요. 요즘에는 휘발유 종류가 틀린 게 나와요. 8번에 몇 번이에요? 예? 8번이요? 답은 2번 나와 있어요. 제와. 네. 신발 만드는 거 재료 똑같이 들어가도 신발 등급은 다른 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하고. 낙농업은 지금 뭘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낙농업은 소각으로 키우는 거죠. 아니 낙농이 젖 우유, 짜고 우유, 그런 우유. 거예요. 우유. 소젖 그런 거예요. 소득 짜면 그 등급 달라지죠. 치즈 나오고 뭐 그냥 아마 그거 연산품 아니에요? 낙농은 연산품 보셔야 하고 재련업? 재련업 뭐라고 재련업은 쇠 만드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쇠 만드는 건? 애매하네. 하여튼 이건 제어업 나오고 있고. 아니 제어업은 어쨌거나 등급별이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동일 제품. 네, 다 다릅니다. 제가 동일 제품. 2011년 7번. 자, 같은 종류의 제품을 계속하여 대량 생산할 경우에, 종합국가죠. 모든 생산 공정을 단일 공정으로 간주하여 원가 산정하고, 이거 뭐죠, 이게? 단순 종합. 이거요. 이것도 복수 노출했어요. 이거요? 1번, 3번. 아까 1번도 맞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맞다고 봤어요. 원래 이게 단순히 하는 건 잘 안 쓰는데, 네. 원가 같은 경우는 단순, 용어를 되게 많이 써요. 복잡하게 써요. 단순 인정하고 단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찾아보니까 복수가 인정했더라고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단일 공정 종합국가산이죠. 근데 단순 종합국가산도 일단 정답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르신다면 3번을 고르셔야 되겠죠. 고르시면 3번. 나온다고 3번 골라야 되는데 정답 처리는 복수가 했다고요. 자, 2016년 13번. 2016년 13번. 자, 13번? 원재료가 최초 공정의 초기에 투입되고 그 이후에 각 공정에서는 이에 가공만 하는 형태의 경영에 적합한 종합국가산. 가공비 공정별 종합계산이죠. 되셨나요? 됐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마지막 결합국가를 볼 건데 이 결합국가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끊을 거거든요. 일단 다음 주에 나오실 분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고 뒷파트가 다음 주에 들어갈게. 일단 까다롭게 이렇게 돼요. 양은 안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끊고 다음 주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